먼저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오게 되는데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지만 분비가 부족하거나 몸이 인슐린에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져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 포도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쓸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마치 설거지통에 기름이 자꾸 끼는 것처럼 혈관벽에 이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 근육이나 지방 조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반면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지방 조직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에 손상을 주고 혈압 상승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혈관 속의 압력이 너무 세지면 혈관이 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도관의 수압이 너무 세서 관이 터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뇌졸중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응급 상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체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뇌졸중에 사용하는 테스트 방법인데요. 얼굴, 팔, 말, 시간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FAST 테스트라고 합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먼저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의 한쪽이 처지거나 얼굴의 대칭이 맞지 않는다면 뇌졸중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A는 arm,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라고 해서 한쪽 팔이 처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S는 speech,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서 말하도록 해봐서 발음이 어눌하거나 이상하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time, 시간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셔서 응급구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똑바로 걷기가 힘들거나 한쪽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도 뇌졸중의 사인이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뇌졸중이 발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졸중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뇌세포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바로 손상이 오는데요. 수도관이 터진 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심해지는 것처럼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하기가 어둔해진다면 그리고 심한 두통이 온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혼자서 걸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꼭 119를 불러서 안정 상태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피가 엉겨 붙은 것을 녹여주는 약을 사용합니다. 마치 막힌 싱크대에 하수구를 뚫는 약을 부어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반 안에 약을 사용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뇌혈관이 터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졌을 때 수리공을 불러서 고쳐야 하는 것처럼 수술을 통해 터진 혈관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대략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든 것이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와 터지는 경우인데요. 마치 집에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처럼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첫 번째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의학용어로는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뇌졸중의 80에서 85%를 차지할 만큼 흔한데요.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주로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하기가 어눌해지는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뇌경색은 주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데요. 특히 라면, 햄,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이나 흰 설탕, 흰 쌀밥, 흰 밀가루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게 되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 운동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피가 엉겨붙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혈액순환에 정말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흡연을 하면 두뇌의 모세혈관들이 좁아지고요. 과도한 음주는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인데요.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전체 뇌졸중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혈관이 터지는 경우에는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온다든지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생기는데요. 라면이나 김치, 젓갈 같은 짠 음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자꾸 오르게 만들고 운동 부족은 혈관을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평소에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면 뇌졸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대사질환과도 연관이 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요. 췌장, 간, 근육 같은 기관들이 마치 공장처럼 우리 몸의 혈액과 영양분을 관리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오게 되는데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지만 분비가 부족하거나 몸이 인슐린에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져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 포도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마치 수도가 안에 녹이 쓸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마치 설거지통에 기름이 자꾸 끼는 것처럼 혈관벽에 이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 근육이나 지방 조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반면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지방 조직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에 손상을 주고 혈압 상승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혈관 속의 압력이 너무 세지면 혈관이 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도관의 수압이 너무 세서 관이 터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뇌졸중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기관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마치 자동차를 관리할 때도 엔진도 점검하고 오일도 갈아주고 타이어도 점검하듯이 우리 몸도 여러 부분들을 골고루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말씀대로 약도 잘 드셔야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자, 라면, 햄,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들은 되도록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혈관을 자극하는 나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젓갈이나 장아찌 같이 짠 음식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 성분이 많아서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과 같은 정제 당과 정제 탄수화물도 평소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면서 혈관을 자극하고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뇌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좋은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 올리브 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좋은 기름들은 우리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항산화 식품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초록색 채소들,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 과일들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혈관을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된장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도 좋습니다. 장과 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백질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우리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돌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가족들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이야기도 나누고 웃으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뇌 건강에도 좋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걷기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졸중 위험이 약 27% 줄어든다고 합니다. 꼭 한 번에 30분을 걸으실 필요는 없고요. 10분씩 3번에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점심 먹고 한 바퀴, 저녁 먹고 한 바퀴 이렇게요. 두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밤에 7,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30분 이상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주무시게 되면 밤잠을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건데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습니다.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처럼요. 네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꼭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시고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겁니다. 특히 담배는 우리 혈관을 많이 망가뜨리고요. 술도 적당량 이상 드시면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니까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것도 좋고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머리를 쓰는 활동은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뇌 건강은 우리 가족 모두가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 나이별로 문제가 되는 두뇌 질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뇌의 노화 과정에서 치매와 뇌졸중이 걱정입니다. 치매는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신체는 건강한데도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요. 뇌졸중은 갑자기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한쪽에 팔다리를 못 쓰게 된다던가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와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두 질환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가장 꺼리고 걱정하는 질환이죠. 반면 아이들의 경우는 뇌발달 과정에서 ADHD나 틱장애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증상으로 행동 조절이 안 되는 질환이고요. 틱장애는 신체 일부나 소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모두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학습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서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쌓이게 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ADHD와 틱장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도 뇌에 지나친 자극을 주게 되고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운동과 취미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뇌졸중 예방 식사나 생활 습관은 전 세대의 뇌 건강에 좋은 방법이니까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뇌졸중 예방이나 뇌졸중 환자분들의 회복기에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한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공진단에 들어있는 사양이라는 약재는 특별하게도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진단은 노인분들의 치매나 중풍 예방, 그리고 아동들의 뇌발달이나 수험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공진단이 뇌의 혈관이 막힌 부위를 감소시키고 뇌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과 흡연을 하시는 분들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받으시고 식사 조절도 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꼭 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상의의 미병, 즉 최고의 의사는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다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고 괜찮아 곧 나아지겠지 하시면서 증상을 참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병원 가는 걸 많이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망설임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미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느끼신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면 패스트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좋은 습관, 규칙적인 운동, 뇌의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한약 등을 통해서 뇌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속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하고 찾다가 결국 서랍이나 가방 같은 곳에 평소 둘만한 곳에서 찾게 되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한참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다 하면 이제 치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람 알아보기입니다. 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을 오랜 친구라고 착각을 한다던가 큰 엄마와 작은 엄마를 헷갈려 한다든지 사촌 동생을 조카로 착각한다든지 이렇게 친척 관계를 헷갈려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엄마, 저 딸이에요 라고 해도 우리 딸이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이고요. 치매는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치매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치매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 세 번째,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가 잘 나고 폭력적이 된다. 다섯 번째, 말이 어눌해졌다. 여섯 번째, 고집이 세졌다. 일곱 번째,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빈도가 많아졌다. 여덟 번째, 복잡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한다. 아홉 번째,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열 번째,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음식을 자주 흘린다. 11번째, 옷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번째,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가던 길도 헤매게 된다. 5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테스트인데요. 두 눈을 감고서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뇌가 상당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0대인데도 눈을 감고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뇌의 나이는 40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본 뇌과학자 니시 다케유키 박사가 소개한 뇌노화 셀프 진단법인데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대뇌의 시각 피질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만 눈을 감아서 시각 피질이 차단되면 시각 정보 대신 균형 감각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뇌의 건강 상태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다 보니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 테스트입니다. 2014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땅콩버터 30cm 자, 눈 가리개나 손수건, 그리고 시계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가리고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땅콩버터를 30cm 거리에서부터 천천히 코 쪽으로 가져갑니다. 냄새가 난다 하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거리를 재고 반대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는 거죠. 만약 양쪽의 차이가 4cm 이상이 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땅콩버터가 집에 없다면
된장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셔도 되겠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왼쪽 콧구멍이 냄새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각이 뇌의 축두엽에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뇌와 몸을 만들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가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두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자나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우리 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기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과 같은 정제당과 정제탄수화물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점점 일을 못하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두세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제한하는 음식이 바로 흰설탕과 흰밀가루, 흰쌀입니다. 흰설탕 대신 천연꿀이나 프락토올리고당,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사용하시고요. 밀가루 음식은 소화장애나 장내 염증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열을 가하지 않고 생압착으로 추출하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효과와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 지중해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참치, 멸치 등도 뇌 건강의 보물이죠. 이 좋은 지방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서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도 노화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방목하여 목초를 먹으면서 자란 소고기나 이베리코 돼지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에는 뇌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때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고기와 뼈를 푹 고운 곰탕이나 설렁탕으로 자주 드시면 소화에 무리 없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장에서 활력을 만드는 도파민과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게 되겠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건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늙어가는 뇌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브로콜리의 설로라파는 뇌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단만 잘 관리해도 뇌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식사 외에는 생활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꼭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바둑도 아주 좋은 두뇌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셋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가 정화되고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뇌가 피곤해질 수 있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아직은 치매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소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기혈을 보하고 원기를 북돋아서 노화를 예방하는 많은 한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명탕, 경옥고, 공진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진단은 기력을 보호하는 최고의 처방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진단에 포함된 성분들이 뇌신경세포의 발달과 재생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추천하는 처방이고요. 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진단의 사양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뇌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진단에 들어있는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은 신경 생성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한의학으로 뇌를 치료해오면서 성인들의 치매 예방과 중풍 예방에도 공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공진단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미 진행이 되고 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한약 처방들을 통해서 뇌와 몸의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오게 되는데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지만 분비가 부족하거나 몸이 인슐린에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져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 포도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쓸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이게 잘 안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마치 설거지통에 기름이 자꾸 끼는 것처럼 혈관벽에 이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 근육이나 지방 조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반면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지방 조직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에 손상을 주고 혈압 상승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혈관 속의 압력이 너무 세지면 혈관이 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도관의 수압이 너무 세서 관이 터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뇌졸중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응급 상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체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뇌졸중에 사용하는 테스트 방법인데요. 얼굴, 팔, 말, 시간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FAST 테스트라고 합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먼저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의 한쪽이 처지거나 얼굴의 대칭이 맞지 않는다면 뇌졸중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A는 arm,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라고 해서 한쪽 팔이 처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S는 speech,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서 말하도록 해봐서 발음이 어눌하거나 이상하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time, 시간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셔서 응급구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똑바로 걷기가 힘들거나 한쪽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도 뇌졸중의 사인이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뇌졸중이 발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졸중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뇌세포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바로 손상이 오는데요. 수도관이 터진 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심해지는 것처럼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하기가 어둔해진다면, 그리고 심한 두통이 온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혼자서 걸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꼭 119를 불러서 안정 상태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피가 엉겨 붙은 것을 녹여주는 약을 사용합니다. 마치 막힌 싱크대에 하수구를 뚫는 약을 부어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반 안에 약을 사용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뇌혈관이 터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졌을 때 수리공을 불러서 고쳐야 하는 것처럼 수술을 통해 터진 혈관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대략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든 것이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와 터지는 경우인데요. 마치 집에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처럼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첫 번째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의학용어로는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뇌졸중의 80에서 85%를 차지할 만큼 흔한데요.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주로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하기가 어눌해지는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뇌경색은 주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데요. 특히 라면, 햄,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이나 흰 설탕, 흰 쌀밥, 흰 밀가루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게 되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 운동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피가 엉겨붙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혈액순환에 정말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흡연을 하면 두뇌의 모세혈관들이 좁아지고요. 과도한 음주는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인데요.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전체 뇌졸중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혈관이 터지는 경우에는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온다든지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생기는데요. 라면이나 김치, 젓갈 같은 짠 음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자꾸 오르게 만들고, 운동 부족은 혈관을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평소에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면 뇌졸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대사질환과도 연관이 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요. 췌장, 간, 근육 같은 기관들이 마치 공장처럼 우리 몸의 혈액과 영양분을 관리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오게 되는데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지만 분비가 부족하거나 몸이 인슐린에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져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 포도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쓸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마치 설거지통에 기름이 자꾸 끼는 것처럼 혈관벽에 이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 근육이나 지방 조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반면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지방 조직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에 손상을 주고 혈압 상승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 혈압도 올라가고
가게 되고 혈관 속의 압력이 너무 세지면 혈관이 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도 간의 수압이 너무 세서 관이 터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뇌졸중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기관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마치 자동차를 관리할 때도 엔진도 점검하고 오일도 갈아주고 타이어도 점검하듯이 우리 몸도 여러 부분들을 골고루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말씀대로 약도 잘 드셔야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자, 라면, 햄,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들은 되도록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혈관을 자극하는 나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젓갈이나 장아찌 같이 짠 음식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 성분이 많아서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과 같은 정제당과 정제탄수화물도 평소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면서 혈관을 자극하고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뇌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좋은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 올리브 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좋은 기름들은 우리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항산화 식품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초록색 채소들,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 과일들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혈관을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된장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도 좋습니다. 장과 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백질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우리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돌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가족들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이야기도 나누고 웃으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뇌 건강에도 좋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걷기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졸중 위험이 약 27% 줄어든다고 합니다. 꼭 한 번에 30분을 걸으실 필요는 없고요. 10분씩 3번에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점심 먹고 한 바퀴, 저녁 먹고 한 바퀴 이렇게요. 두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밤에 7,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30분 이상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주무시게 되면 밤잠을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건데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습니다.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처럼요. 네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꼭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시고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겁니다. 특히 담배는 우리 혈관을 많이 망가뜨리고요. 술도 적당량 이상 드시면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니까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것도 좋고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머리를 쓰는 활동은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뇌 건강은 우리 가족 모두가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 나이별로 문제가 되는 두뇌 질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뇌의 노화 과정에서 치매와 뇌졸중이 걱정입니다. 치매는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신체는 건강한데도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요. 뇌졸중은 갑자기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한쪽에 팔다리를 못 쓰게 된다던가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와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두 질환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가장 꺼리고 걱정하는 질환이죠. 반면 아이들의 경우는 뇌발달 과정에서 ADHD나 틱장애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증상으로 행동 조절이 안 되는 질환이고요. 틱장애는 신체 일부나 소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모두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학습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서 뇌발달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쌓이게 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ADHD와 틱장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도 뇌에 지나친 자극을 주게 되고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운동과 취미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뇌졸중 예방 식사나 생활 습관은 전 세대의 뇌 건강에 좋은 방법이니까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뇌졸중 예방이나 뇌졸중 환자분들의 회복기에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한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공진단에 들어있는 사양이라는 약재는 특별하게도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진단은 노인분들의 치매나 중풍 예방, 그리고 아동들의 뇌발달이나 수험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공진단이 뇌의 혈관이 막힌 부위를 감소시키고 뇌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과 흡연을 하시는 분들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받으시고 식사 조절도 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꼭 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상의의 미병, 즉 최고의 의사는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다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고 괜찮아 곧 나아지겠지 하시면서 증상을 참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병원 가는 걸 많이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망설임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미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느끼신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면 패스트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좋은 습관, 규칙적인 운동, 뇌의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한약 등을 통해서 뇌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속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하고 찾다가 결국 서랍이나 가방 같은 곳에 평소 둘만한 곳에서 찾게 되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한참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다 하면 이제 치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람 알아보기입니다. 건망증은 저분이 누구셨더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다가 잠시 후에 맞다 하고 기억이 나면 이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을 오랜 친구라고 착각을 한다던가 큰 엄마와 작은 엄마를 헷갈려 한다든지 사촌 동생을 조카로 착각한다든지 이렇게 친척 관계를 헷갈려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엄마 저 딸이에요 라고 해도 우리 딸이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이고요. 치매는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치매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치매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 세 번째,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가 잘 나고 폭력적이 된다. 다섯 번째, 말이 어눌해졌다. 여섯 번째, 고집이 세졌다. 일곱 번째,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빈도가 많아졌다. 여덟 번째, 복잡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한다. 아홉 번째,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열 번째,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음식을 자주 흘린다. 11번째, 옷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번째,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가던 길도 헤매게 된다. 5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테스트인데요. 두 눈을 감고서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뇌가 상당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0대인데도 눈을 감고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뇌의 나이는 40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본 뇌과학자 니시 다케유키 박사가 소개한 뇌노화 셀프 진단법인데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대뇌의 시각 피질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만 눈을 감아서 시각 피질이 차단되면 시각 정보 대신 균형 감각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뇌의 건강 상태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다 보니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 테스트입니다. 2014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땅콩버터 30cm 자, 눈 가리개나 손수건, 그리고 시계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가리고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땅콩버터를 30cm 거리에서부터 천천히 코 쪽으로 가져갑니다. 냄새가 난다 하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거리를 재고 반대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는 거죠. 만약 양쪽의 차이가 4cm 이상이 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땅콩버터가 집에 없다면 된장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셔도 되겠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왼쪽 콧구멍이 냄새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각이 뇌의 축두엽에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왼쪽 축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부위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후각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뇌와 몸을 만들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가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두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자나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우리 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기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과 같은 정제당과 정제탄수화물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점점 일을 못하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2~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제한하는 음식이 바로 흰설탕과 흰밀가루, 흰쌀입니다. 흰 설탕 대신 천연꿀이나 프락토올리고당,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사용하시고요. 밀가루 음식은 소화장애나 장내 염증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열을 가하지 않고 생압착으로 추출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효과와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 지중해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참치, 멸치 등도 뇌 건강에 보물이죠. 이 좋은 지방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서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도 노화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방목하여 목초를 먹으면서 자란 소고기나 이베리코 돼지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에는 뇌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때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고기와 뼈를 푹 고운 곰탕이나 설렁탕으로 자주 드시면 소화에 무리 없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장에서 활력을 만드는 도파민과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게 되겠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건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늙어가는 뇌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브로콜리의 설로라파는 뇌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단만 잘 관리해도 뇌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식사 외에는 생활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꼭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바둑도 아주 좋은 두뇌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셋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가 정화되고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뇌가 피곤해질 수 있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아직은 치매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소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기혈을 보하고 원기를 북돋아서 노화를 예방하는 많은 한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명탕, 경옥고, 공진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진단은 기력을 보호하는 최고의 처방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진단에 포함된 성분들이 뇌신경세포의 발달과 재생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추천하는 처방이고요. 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진단의 사양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뇌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진단에 들어있는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은 신경 생성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한의학으로 뇌를 치료해오면서 성인들의 치매 예방과 중풍 예방에도 공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공진단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미 진행이 되고 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뇌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는 한약 처방들을 통해서 뇌와 몸의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